삼성전자는 요 가격대 약 한 73,000원대 부근에서 강하게 저항을 계속 몇 번이나 받다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저항대를 돌파하고 위로 갔는데 갔던 게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권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부터는 73,000원이 지지로 웬만하면 스타크래프트의 지지 아닙니다. 그냥 지지, 서포트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격들이 높다. 그러면 이 위쪽에서는 내려오게 되면 매수 단계입니다. 매수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돈이 없는데 보자 10주라도 안 되겠지만 사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확인된다. 이때 2차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노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오른 거에 따른 조정 생각하고 그 다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만약에 국면을 노린다 그러면 89,000원대 정도까지는 이거 몰라요. 이건 모르는데 그냥 열려있다라는 쪽으로 주봉상으로는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월봉으로는 마찬가지로 어려운 저항대 다 뚫어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8만원대 저항을 받았느냐? 제가 느끼기엔 딱 그거 합니다. 여기 저기 2022년도에 2022년도에 한번 되돌림이 강하게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때도 많이 속았죠. 그때 2022년도에 저 밑으로 쭉 빠지던 게 1년 내내 빠지던 게 갑자기 2달 만에 쫙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거야. 다시 10만전자 불러다가 이거 또 당했죠. 이때가 직전 고점 때 8만원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예의상 멈췄는데 크게 지금 어려운 저항대를 다 돌파한 이상 쉽게 이탈은 안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누리는 거 보고 다시 접근할 전략 채우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보고 다시 그러면 여기를 넘어간다. 8만원대 위쪽으로 넘어간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그 다음 저항대가 요게 아닐까요? 보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실질적인 고점대 96,800원이 이게 고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요. 의미 있는 고점이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딱 85,000원대. 여기가 중요한 고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매크로 지표 보면서 그리고 또 수출 동향 보면서 이게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아빠도 갖고 계시고 엄마도 갖고 있고 누나도 갖고 있고 형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가서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고요. 같이 투자 한번 같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마 돈 많이 버실 수 있대요. 이런 거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주시고요. 그러면 반도체 줄을 볼 때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죠. 수출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다. 주가는 올라갔다는 쪽에 대한 변화를 보는데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제 반도체 약간 좀 미국도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데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보셨죠? 경기 위축이 단계가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 쪽에서 봤을 때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피커가 뜨는 거 아니야? 이거는 기우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기기.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돼. 우기고 싶어. 이런 이유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걱정이 앞선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막 메모리 사이클 업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돌아간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이클로 보겠습니다. 기존 사이클로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빠르면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었어요. 2년에서 3년. 왜냐면 기술 개발이 그만큼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기술 개발도 워낙 빠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의 집약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15개월에서 24개월을 얘기합니다. 근데 퉁쳐서 한 20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약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6에서 2년 정도를 보시는데 바닥을 한번 찍게 되면 이게 또 고점까지 들어오는데 바닥 찍고 고점까지 들어오는데 요 사이를 보게 되면 이게 한 2년이라고 되겠죠. 근데 사이클은 이래도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안 빠져요. 주가는요. 안 빠지고 있다가 막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하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요 똑같이 사이클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나오는 데이터만 보고 딱딱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가는 미리 약한 선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특히 반도체는 더 그렇죠. 먼저 앞서서 주가보다 업황 바닥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고점도 먼저 형성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보게 되면
2025년도가 가장 실적 지금 업황 바닥 찍고 2년이니까 그때까지 요 상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업황은 지금 2023 바닥 그리고 2024 막 호황기 2025 거의 정체기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2024에서 2025 정체가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그러면 약 한 여름 이후부터 올해 여름 이후부터 연말까지 매도해야 되겠죠. 요게 일단 일반적인 구조겠죠. 요걸로 끝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올해 여름쯤 넘어가면서 팔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DDR5가 가세가 됐고 거기다가 플러스 HBM이 가세가 됐고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던 수출 금액 자체가 예전에 두 번의 반도체 호황 때보다 훨씬 더 높을 걸로 보는데 그것까지 가산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가 끝이 아니라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그 이익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측했던 요 정도보다 그랬을 때 변화까지도 대처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익의 규모가 예전보다 다른데 주가는 그럼 이 정도 한계 보이고 끝나고 빠질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되면 그때 보고 업사이드를 우리가 결정하자. 업사이드 또 위쪽으로 더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왜 애널리스트가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직접 해야 되겠죠. 난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보면서 분들은 뭐 더 현장에서 또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정보를 주시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판단은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그 사이클 확장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지난번 저희도 다 다뤘었죠. HBM부터 온디바이스 AI, CXL 요즘 가장 핫한 테마들입니다. 보면 뭐 퀄리타스 반도체 그냥 쭉쭉 가고 있고 제주 반도체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또 이와 편입되는 칩스 형제들 이것까지도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HBM 관련된 쪽은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많이 신경 썼지만 온디바이스나 CXL이 이것도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약간 메모리 쪽과 연관된 쪽으로 테마가 만들어지는 게 맞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온 게 약간 장비 쪽에 연관된 게 좀 더 많다는 거 이게 좀 약간 아쉽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여력이 있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반도체 이런 거 필요하니까 만들어줘. 그러면은 바로 가지고 자 파운드리 업체가 누가 있어 TSMC 이거 우리 거 만들어줘 하고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좀 있습니다. 요게 반도체 업황을 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죠. 뭐가 있냐면은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 업체 맡기는데 형님 잠깐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살짝 수정을 해줘야 얘네들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정하고 다시 좀 약간 바꿔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과한테는 너네 그거 생산해? 잠깐! 지금 보니까 저 시스템 반도체 쪽 거 A라는 회사가 이거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너 같이 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얘기하고 올게. 가서 얘기했더니 물량 가져옵니다. 파운드리한테도 좋고. 이게 뭐냐? 저희가 알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죠.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뭐 IP 설계 이 회사들이죠. 이런 IP 갖고 있는 업체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칩스 미디어, 그 다음에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개인적으로는 AD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런 쪽과 함께 또 여기 나오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픈 테크놀로지 IP 갖고 있는 쪽들, 또 퀄리타스 반도체, 조금 있으면 이제 에이징랜드 이런 이건 약간 주문자용 반도체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의 지금 핫한 종목들이 왜 움직이느냐라는 쪽을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도 AI 쪽으로 다 이런 거 맡기고 싶어요. 잠깐 우리가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 요 중간 단계들이 활발하게 더 있다는 거, 요거 보시고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패키징 해야겠죠.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공정 업체들이 이전에 많이 뜬 거죠. 후공정 업체들 저희가 알고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흐름과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온디바이스 AI나 이 CXL 테마가 여기서 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의 연관이 있는 쪽이죠. 그렇게 보시는데 이거 말고 제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들어갔었을 때 볼 수 있는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률이 감산 끝내고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제 아까 P가 떨어졌던 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Q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도체 Q가 회복되게 되면 그동안은 Q가 없다 보니까 공급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업체라고 합니다.
기존의 메모리 업체와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장비는 좀 움직였어요. 그나마. 그리고 또 아직 장비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장비 주문을 할까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후공정 업체나 몇몇 업체들 중심으로만 강하게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빼고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메모리 업황이 움직이면서 나왔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요 Q가 살기 시작했을 때, 감산 끝내고 Q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쪽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소재, 부품 이쪽은 같이 늘어나겠죠. 장비는 못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소재 부품 쪽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막 출발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산 끝내고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소재 부품주가 훨씬 더 실적 개선이 이제부터 본격화. 지금은 안 좋은 실적밖에 안 나옵니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사이클만 들어가게 되면 본격화된다. 그러면 이런 테마에 들어가지 않아서 좀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보게 되면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 종목을 골라봤는데 세 종목 고르면 보니까 항상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음표 가려놓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해볼까요? 네. 마음의 저장 뭐 이러면서 세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한양 디지텍.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메모리 모듈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보통 모듈로 만들어서 SMT, SM타운인가요? 그거 아니고요. 실장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모듈 위에다가 딱 갖춰놓는 이런 업체들. 이게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과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 거기다가 또 우주항공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한양 네비콤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우주항공 또 메모리 반도체 같이 가게 되면 요즘 우주항공 또 핫하죠.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죠. 업황이 돌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 디지텍에 갖고 있는 집은 한양 네비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나로호에 탑재된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래서 공급했다.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 우주항공 모멘텀도 갖고 있을 거고 거기다가 메모리 모듈 제조 이쪽에 대한 변화. 이걸 제가 알기로는 또 베트남 쪽으로 공장 완료해 놓고 거기서 약간 좀 인건비 저렴하게 해서 나가는 변화 나오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우상향이 조금씩 더 계속 이어가는 변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워낙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벨업은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자리가 이제 솔직히 실적 보게 되면 지금도 비싼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과거부터 나왔던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설비 투자해서 300억대, 500억대 이런 식으로 나가고 2023년 작년도 당연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꺾인다고 하더라도 좋을 때는 300억, 500억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2,200억입니다. 안 비싸죠? 네,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위축됐다가 한 2024년도부터 메모리 업황 좋아지는 것 때문에 600억, 700억이 나온다. 이러면은 더 갭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포인트를 맞춰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프로세스 케미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재료죠.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용 원료 식각할 때 잘 쓰이는 연료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것도 중요한 원료인데 마찬가지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이 공급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수혜를 받을 거다. 월덱스 지금 최근에 또 부각받는 원익 QNC가 좀 부각받는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이쪽도 꾸준하게 성과내는 쿼츠보다 실리콘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되는 소재겠죠.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것도 한번 직접 가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가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좀 부각받나 싶긴 한데 그렇게 좀 묵직하다가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이런 때 따라가는 것도 약간 좀 눌릴 때 들어가야 되겠지만 실적 보게 되면은 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막 위축되다가 이제 막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0억대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안 좋아도 600억대 나왔던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업황 괜찮을 때 600억대 안 좋게 되면은 뭐 200억대 이런 식으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600억대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3,800억입니다. 워낙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때쯤 되면은 과거에 어떤 변화를 보여줬느냐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업황이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시 업황 얘기 나오면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5만 원, 28,100원, 네,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좀 올랐다고 느낌이 들어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 한 35,000원대, 5만원대 이런 식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쪽에서 소재 부품 쪽 찾아보자 라는 쪽이고요. 그 밖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월덱스죠. 네, 월덱스도 보게 되면 이 회사도 특이한 게 실적은 잘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도 잘 나왔고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게 되면 안 좋았을 때도 한 4, 500억대는 오히려 더 늘었네요. 예,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이번에도 실적 보게 되면 1, 2, 3분기 보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만 못 갔네요. 이렇게 되면 억울하겠죠. 시총이 4천억대. 주가 수준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여기를 29,000원대, 3만원대를 열어버린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는 삼각수렴 패턴이죠. 거기서 올라가서 이거를 열어버린다. 3만원대를 돌파 위쪽으로 안착한다. 그러면은 되게 가벼운 모습으로 다음을 이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실적 동향을 봤을 때 350억, 400억, 500억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대응을 잘하는 거죠. 업황보다도 더 늘어난다. 주가가 여기는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서 이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강조드렸던 종목들 단순하게 업황을 본다. 메모리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AI가 통하는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테마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볼 거 많습니다. 레거시 업체만 하더라도 가동률만 회복되라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오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도 많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스터디하지 않은 다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프로세스 케미컬 이런 쪽이나 아니면 부품 들어가는 쪽 이쪽은 훨씬 더 같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체크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의 공부 여기까지 해서 끝 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 투자 부모님께 형님 누님께 권유하시는 것도 가치도 벌어야죠. 그래서 가치 투자 감사합니다.